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주변 변수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건 어떤 건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공감 첫 번째는 펀드입니다. 2000선 부근의 지수가 올라와 있으면서 펀드 환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또 투신권에서는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 언제까지 좀 갈까요? 예, 요즘 그 펀드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안타깝게도 가입 문의보다는 환매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인데요. 최근은 지지부진한 장세의 주요 원인입니다. 투신권의 매도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이렇듯 그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지난 일주일간 투자 주체별로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은 2조 2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러브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독 그 개인 투자자분들만 1조 5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여전히 불안하게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투신권의 5,800억 원에 달하는 매도 물량도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요구에 따른 매도세니까 결국엔 2조가 넘는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매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 이후에 그 펀드 유치 규모를 파악한 금융투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은 추가 가능한 환매 가능 주식형 펀드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의 펀드 환매를 통한 시장 이탈보다는 자유적립식이나 월적립식 등의 방법으로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마다 펀드를 유지하시면서 글로벌 경기의 완연한 회복세가 확인되는 시점쯤에 가서야 이제 환매를 고려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펀드 운영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개인들이 매도했을 때가 이제 고점인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요. 맞아요. 지난 2007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국 펀드를 가입하려고 증권회사에서 이제 번호표를 받고 오랜 시간 줄을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이제 중국 지수의 고점이었다는 것을 돌이켜 본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비관적인 펀드 매도세는 역으로 보면 아직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지수가 좀 부담이 너무 돼서 좀 부담이 그때 위험이 좀 많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외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이고요. 지금은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나 유럽 관련 펀드는 역으로 보면 가장 최적의 가입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거치식보다는 서서히 적립식 등의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효율적인 투자 대안이 될까 생각됩니다. 네. 펀드도 역시 이렇게 최근에 환매 물량이 나오고 있듯이 좀 환매를 할 때는 환매를 하고 그리고 지수가 저점으로 떨어졌을 때는 좀 매수를 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환매 시점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잡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감 두 번째는 위안화의 강세입니다. 최근 주요국들 계속해서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환율이 상당히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안화 강세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올 들어서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던 위안화가 이제 최근에 강한 상승 랠리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이제 달러 대비 6.30 위안을 기록하면서 지난 4월 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더군다나 연준의 3적 양적 완화로 달러화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반면 위안화는 절상 압력을 높이고 있어서 여기다가 또 유럽 중앙은행의 본격적인 국채 매입까지 재개될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을 떠난 자금이 그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위안화 강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그 글로벌 국가들의 경쟁적인 양적 완화를 자국의 수출 경기, 경쟁력 그 활성화를 위한 그 환율 전쟁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제 위안화가 이렇게 계속 강세를 보인다면 중국 수출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중국 정부로서도 환율 방어 측면에서라도 무엇인가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돈을 풀어서 이제 그 환율을 좀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가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 경기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형성되고 있는 만큼 중국 쪽 섹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세 번째 키워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감 세 번째는 전략입니다. 펀더멘털이라고 옆에 써주셨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요즘 재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지루하죠. 재미가 없다는 말씀인지 지수가 재미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지난 주말에 폭발적인 상승세 이후 코스피는 2000선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틈을 타서 이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틈새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뭐 종목 선정을 잘 하시고 발빠르게 대응하셨던 투자자라면 지난 한 주가 뭐 그리 재미없는 한 주가 뭐 아니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종목별로도 이제 110개 종목이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지수 움직임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자연스럽게 이격 조정 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코스피의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양적 완화가 됐는데도 뭐 힘들긴 여전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지난 몇 주 동안 중요한 정책 결정 이후에 뭐 정책과 실물 부분 사이에 온도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것이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유로존의 구매 관리자 지수도 최저치를 기록한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 쪽 경제 지표도 당분간은 뭐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또 위축되어 있어야 양적 완화에 대한 명분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여러 지표에 대한 해석도 당분간은 부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시각이 많아 보이는 게 당연히 보입니다. 하지만 2010년도 2차 양적 완화 때를 보면요. 그 잠깐 동안의 물량 소화를 거치고 한 네. 3주 정도 뒤에 그 물량 소화를 거치고 나서 2개월 뒤는 최고가를 경신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당시에도 이제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 개인과 투신권은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였고 외국인들이 한 2개월간 약 6조 원가량의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하였는데요. 지금의 상황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보다는 유럽 쪽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고요. 여러 경제 지표도 바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급격한 침체기가 다시 올 수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수 등락에 신경 쓰기보다는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 위주로 조정시마다 편입을 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결론 지으면은 최근에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뭐 LG 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IT 관련 대형주라든지 유동성 장세의 수혜가 예상되는 신한지주나 대우증권 같은 금융업종 또 GS건설과 같은 건설업종 또 최근에 이제 환율과 유가 하락의 수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항공업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직은 좀 이르기는 하지만 철강업종 등에도 조정시마다 관심을 가진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주정시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군들,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가운데 또 LG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요. 오늘 다소 주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을 비롯한 수급이 상당히 좋았는데 인텔과 샤프의 자본 제휴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이고요. 인텔이 샤프에 4,500억 원 수준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좋지는 않은 소식이지만 EPS에 미치는 영향은 또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고 증권사에서도 오늘 또 추천을 하고 있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